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통 유통하면 이제 오프라인 기반으로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네. 백화점도 그렇고 예. 마트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작년 그런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통을 바라보는 투자 관점도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딱 이마트가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요. 실적은 좋으나 올해 주가가 안 되는 네네네. 이유는 결국은 SS닷컴의 성장률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네네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당장의 돈은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당연히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요. 네네. 근데 결국 이 회사가 미래에 계속 커가려면 이커머스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커머스가 적자가 날지언정 얼마나 매출을 잘 키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전략도 이쪽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오프라인만 했는데 이제 뭐 오프라인 아까 전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예.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온오프에다가 이제 IT 모바일까지 이제 접목한 이제 네. 그런 채널 유통 전략인데 아무래도 이 옴니 채널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유통처에서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마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이마트 외 대표적인 기업들이나 뭐 그런 쪽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도 좀 어떻게 좋게 볼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적어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네네네.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잘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경쟁자가 옛날에는 이제 유통 3사라고 불렀죠. 네네네. 뭐 롯데그룹, 롯데, 신세그룹, 신세계. 현대그룹, 예, 현대백화점그룹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뭐 네이버가 쇼핑이 우리나라 제일 크거든요. 거래. 이커머스는 네이버도 1위죠. 크고. 예. 그리고 뭐 쿠팡.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제가 대표적인 뭐 업체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습니다. 11번가. 11번. 아직도 뭐 티몬 UMF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마켓컬리, 오아시스, 뭐 특정 딱 세그먼트 잡고 올라오는 친구들 이게 너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존 유통업체들은 이들과 싸워서도 계속 이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온라인에 집중하고 이렇게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력 자체를 만들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여기서 그들보다 확실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가치를 주면서 기업 가치 상승도 이룰 수 있지 않나. 보면은 최근에 유통업계 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베이 코리아 매각이 아무래도 좀 이게 눈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3위 업체다 보니까 이걸 누가 이제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시장 판도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신세계 네이버가 원래 참여했다가 신세계만 이제 하기로 이렇게 좀 결론이 났어요. 근데 신세계가 요즘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던데 이번 인수를 하게 되면 신세계가 좀 뭔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길까요? 확실히 뭐 이리저리를 뭐 붙인다거나. 일단은 이게 참 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항상 기사가 이게 대표명이 신세계그룹이어서 신세계로 나오지만 사실 이 이마트 일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신세계가 같이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사실 신세계하고 옆에 저기 이마트 SS에 붙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마트 단독 딜인 거고.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참여를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안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둘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지분 수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이제 이마트 그룹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베이를 인수하면 단숨에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S닷컴이 작년도에 거래액이 한 4조 정도, 그리고 한 올해가 5조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대충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뭐 네이버가 작년에 28조고, 뭐 쿠팡이 한 22조고,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SS닷컴도 자기 나름대로 잘하지만 경쟁자들이 더 큰 애들이 더 잘해버리면은 이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이제 거래액 기준으로 합쳤을 때 올해 한 25조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일단 빅3를 딱 구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좋고 상대적으로 SS닷컴은 식품 쪽에 강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비식품 쪽이 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뭐 이베이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것도 결국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빅3로 싸울 수 있는 규모의 체력은 만든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잘해야죠. 이제 네이버가 28조인데 뭐 네이버가 올해 35조가 되고 내년에 40조가 되고 이렇게 혼자 네이버는 가는데 지금 난 25조인데 내년에 26조, 27조 이러면 지금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다시 또 차이가 벌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이걸 좀 계기를 삼아서 좀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더 걸면서 충분히 우리도 뭐 네이버 쇼핑 그리고 쿠팡과 못지않은 거래액 성장률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과제가 남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요기요도 지금 매각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차례 아마 연기돼서 저희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우선 협상자가 아마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요기요 매각도 유통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관심 있게 보나요? 일단은 뭐 요기요를 산다고 해서 뭐 당장 시너지가 나오는 그죠, 부분은 그죠. 솔직히 좀 사업이 겹치진 않죠. 그죠.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결국 저희가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이제 다 뭐 하나가 돼서 모두가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거 하나만 해서 잘 된다는 시대는 이미 네. 지났고 사실 이제 여기 뭐 페이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네네네. 최근에 뭐 컨텐츠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쿠팡은 뭐 OTT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쿠팡도 보면 쿠팡 이츠 같은 게 되게 또 하나의 이제 경쟁력인 거고 결국 그죠. 사람을 모아야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요기요를 인수를 하면서 그런 경쟁력을 당장의 시너지는 없지만 적어도 고객들을 모을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죠. 다만 지금 이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FI고 사실 SI는 SS닷컴 하나예요. 네, 그죠. 근데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돈이 무한정하지 않으니까 과연 이제 이베이 코리아까지 인수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요기요까지 하면 정말 너무 그렇죠. 규모가 너무 커졌거든요. 너무 커지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마트가 이 딜까지 할 수 있을지. 네네네. 우리가 옛날에 요기요처럼 이건 배달앱을 보면 예. 별게 아닌 것 같았지만서도 이제 배달의 민족이 팔린 걸 보니까 예. 아 이게 딜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근데 방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또 SS닷컴이 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근데 앞에 그 이베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롯데는 빠졌어요. 이게 네, 하려고 하다가 꼭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굵직한 M&A 시장에서 뭐 어떤 SS닷컴이나 시계 계열들은 이마트 계열은 참여는 하는데 이게 너무 커지면 좀 부담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너무 참여 안 하는 이런 롯데 같은 데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은 규모 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베이의 가장 큰 지금 화두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베이가 뭐 엄청나게 훌륭하게 매물 뭐 성장률이 좋고 네네네. 뭐 이미 뭐 쿠팡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좀 성장률도 그렇고 물론 흑자는 나고 있지만 네네네네. 이베이 코리아 자체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안 가져오면 다른 업체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번 이제 딜의 화두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롯데가 이제 불참을 최종적으로 네네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마트 신세계 그룹은 네네. 이제 빅3 정도 규모 한 20조 원 이상 중반 네네. 이상으로 가는 거래액을 확보를 해버리면서 네네. 일단 승부처는 섰죠.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온 거래액이 대략 한 8조가 조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규모 면에서 쳐졌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베이만한 사이즈의 매물은 더 이상 이제 한국에 없으니까 그쵸. 뭐 갑자기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M&A를 검토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히려 저는 좀 특색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해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은 뭐 조금 참여한 거지 뭐 중고나라, 뭐 중고시장도 이제 롯데가 이제 참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어떤 뭐 실제로 이거는 뭐 매물이 뭐가 나올 것인지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참여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롯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뭐 롯데도 선택의 길에 있으면은 뭐 작은 기업도 아니고 뭔가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있겠죠. 예, 뭐 또 자기네들이 또 새로운 곳을 뭐 또 진출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맞습니다. 그런 격차들을 줄여갈 테지 뭐 한없이 뒤처지지는 않을 테니까는. 아 그렇죠. 예, 뭐 이런 딜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뭐. 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몇십 년간 영업을 하여온 그 네. 유통의 저력이라는 걸 또 그죠, 사실 무시할 수 그죠. 있는 부분, 이거 뭐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죠.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또 의미는 있다. 아이 오히려 또 참여 안 한 게요. 나중에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결과론적인 그렇죠. 해석이었어요. 이베이가 그렇죠. 잘 되면 안 한 게 못 한 거고 그죠. 만약에 하고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죠. 또 잘했을 내가 수도 잘한 있죠. 거다 뭐 이렇게 예. 되는 거고.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거라서 이 유통업종들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대형주 접근이 또 용이하지 않은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이 채널이 약간 이제 주린이들도 많이 보고 네.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막 비싼 주식 막 겁내고 막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훈이
보시기에 이런 유통에서도 좀 중소형주들도 있잖아요. 경쟁력 있는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유통이 정말 이제 중소형이라고 보기에는 네. 너무 없어요. 종목이 사실 너무 없어서 뭐 어디까지 펼치냐에 따라서 네,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초반에 제가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유통의 특징은 최종 채널이라는 거죠. 재화가 판매되는 최종적인 채널이다. 그럼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죠. 신세계가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신세계는 너무 큰 회사고 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면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백화점에서도 뭔가가 잘 팔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럼 그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투자의 영역을 넓히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작년에는 뭐 명품이랑 뭐 가전만 잘 팔렸었는데 네네. 의류가 올라온대요. 근데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뭐 남성 의류가 예를 들어 잘 올라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남성 의류를 하는 뭐 의류 업체 중에서 좀 부각을 보이는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요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가전도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이마트가 실적이 올라오는데 뭐 더워진다더라. 그래서 에어컨 판매가 최근에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하이마트 자체도 있지만 뭐 이게 좀 시총이 크다라고 보면 그럼 뭐 에어컨과 관련돼서 이쪽에서 좀 부각을 보이는 다른 뭐 제조업체가 됐던 이런 업체들은 뭐가 있을지를 같이 파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접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한번 중국에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셔가지고 어딜 갔더니 매대에 그때 샘표는 무슨 간장이 중앙 매대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 팔린다 갖고 한국 와서 얘기해서 그 관련주가 엄청 올라갔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또 밀접한 생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씩 가서 뭐가 잘 팔리는지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유통은 특히 잘 통하잖아요. 일단 제 유통의 이게 장점이자 되게 단점인 건데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접근 자체가 지식이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유통은 내가 편의점을 가고 내가 백화점을 가고 마트를 가니까 네네. 마트를 갔는데 좀 사람이 너무 많다. 네네. 이러면 일단 근데 실제로 실적이 좋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체감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 모여진 게 결국 실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내가 가는 점포만 실적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예를 들어 뭐 제가 어디 뭐 여의도 기준으로 뭐 여의도 이마트를 갔는데 여의도 이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냥 여의도 이마트가 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투자 판단에 좀 잘못된 그런 선입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체감적으로는 좋은 건데 너무 한 점포 내가 가던 데만 간다기보다는 조금 여기저기 봐보시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뭔가 올라오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돌아다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분석해주는 우리 애널리스트 우리 연구원님의 보고서를 봐야 된다 우리가. 어찌 보면 제가 대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은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어떻게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지방 곳곳 이마트를.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또 이렇게 미리 또 공부하시고 또 돌아다니시고 하시면서 종합을 해주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고서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이에요. 이제 끝으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지금 좀 재밌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재밌는 사회 현상인데 곰표 맥주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예일 맥주인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먹으니까는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죠. 예. 근데 최근에 또 말표도 나오고 흑맥으로. 맞습니다. 흑맥주로. 그리고 BYC가 또 맥주를 만든대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팝콘 쪽으로 가보니까는 뭐 천마표 뭐 시멘트도 있고 네. 뭐 각색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에 가서 라면을 봤는데 오뚜기 진라면하고 크린토피아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깨끗해진 라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 콜라보 현상이 유튜브계 콜라보 현상 단순히 이거 이벤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앞으로 저는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특색 없는 제품, 그러니까 특색 없는 제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것 같고요. 네네네. 유통이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무슨 식품 제조 뭐를 하나 냈어요. 네네네. 사실 카피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라는 회사에서 이걸 내면 B가 2주 뒤면 카피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곰표 맥주다. 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BGF에서 네네네네. 했던 거죠. CU에서 네네. 이제 판매를 한 건데 이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곰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게 요새도 이제 아무래도 워낙에 뭐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도 커지다 네네네. 보니까 정말 한번 입소문 잘 타와서 사실 곰표가 정말 뭐 상반기 국내 맥주 판매량 1위를 찍었지만 네. 정말 뭐 압도적으로 타 맥주보다 맛있다라고 저희가 뭐 그렇게 뭐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어버렸고 이러면은 정말 마케팅의 파워가 세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노리는 수요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업체들에서 시도를 할 거지만 다 성공하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곰표가 정말 이제 히트를 친 거고요. 근데 곰표 같은 그런 사례를 저희가 보다 보니까 네. 당연히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런 그리고 한 번만 잘 걸리면 이런 이제 심리들이 당연히 기업들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정말 진정한 히트 제품들이 몇 개가 살아남을지는 뭐 좀 봐야겠지만 시도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되게 좀 괜찮게 봤던 게 이 최근 나온 브랜드를 가지고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예전 우리 추억의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신부의 조합도 이루어지고 네. 솔직히 곰표 밀가루 뭐 저희야 알지만서도 곰표 밀가루 모르는 지금 저기 어린 세대도 많아요. 이게 그렇죠. 어디서 팔고 있는지. 네. 그리고 시멘트는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천막표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뭐 말표 이거 구두약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브랜드가 친밀하게 다가오면은 그런 기업들도 소비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제품 판매도 제품 판매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마케팅, 그러니까 네. 브랜드 가치가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냥 저희가 이제 브랜드 가치 올리려고 광고도 하고 뭐 그죠, 여러 가지 그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번 곰표가 광고, TV 광고를 하는 것보다 네. 사실 이 맥주 하나가 훨씬 더 컸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이미 이렇게 사회 현상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곰표는 주력 사업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콜라보만 해도 수십 종이에요. 네. 뭐 당연히 그리고 기존 사업의 브랜드 올라가면서 이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로열티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그래서 없어요. 재밌으면서도 와 이게 유통업계에는 네. 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같다. 앞으로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생기면 한 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저기 주영은 저 연구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특히 유통 쪽은 저희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거는 우리 이렇게 베스트로 선정된 연구원님들의 보고서를 꾸준히 읽고 참고하시고 또 종목도 이렇게 좀 가려가면서 보시고 이래야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실히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구원님 자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또 채널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시고 자주 모시고 얘기를 나누거든요. 네. 다음에 또 이게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해도 될 때마다 네. 나오셔갖고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